제가 그냥 시를 한 편 읽고 시작을 자주 합니다. 끝날 때 읽고. 제가 30년간 초등학교에 있으면서도 교실에서 그날 시작할 때 시를 읽고 시작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한 시를 3번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읽고 아이 대표가 한 명 읽고 다 같이 한 번 읽고 그래서 한 1, 2분이면 끝나니까 시와 함께하는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가 이기는 역사. 역사는 끊임없이 바뀌어요. 누가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따라. 역사는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 이기는 것. 살아있는 사람이 앞서 정의를 지킨 사람들을 기억해야 정의가 이기는 역사를 만들 수 있답니다. 라고 이제 쓴 건데요. 오늘 제 강의하고 관계가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어린이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린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어린이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지. 근데 그 기본 가장 오래된 역사 속에 살아있던 우리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던 분들 이야기. 여기 있는 것처럼 방종환 이야기예요. 이것을 지금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올해가 2022년이에요. 2022년은 교사나 또는 부모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어린이는 물론이고요. 왜 그렇다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제 강의록이 이미 나가 있지 않나요? 네. 혹시 강의록을 미리 읽고 오신 분 계시나요? 안 읽으셨어요? 이게 예습을 꼭 예습하라고 해야 하는 건 예습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게 예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 강의록에 자세히 다 써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 안에서 가장 좀 우리가 이건 또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오늘 몇 시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가요? 시간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2시 30분. 12시 30분. 네? 12시 30분이요. 12시 30분까지? 네, 더 오버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진짜? 12시 30분까지면은 제가 한 12시 한 10분까지 이야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질의응답 한 20분 정도 받으면 어떨까 합니다. 아니면 질의응답 시간 더 많이 드릴까요? 왜냐면 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다 하고 와서 질문만 계속 해두면 저는 질문에 대한 답만 계속 하면은 제일 좋은데 제가 미처 깜빡하고 그만 이렇게 예습을 못 냈습니다. 1919년이냐 1948년이냐 이 싸움은 아직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거예요. 한동안은. 저는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헌법이니까 19헌법의 시작인 재헌헌법을 봐야 돼. 그 재헌헌법을 제가 봤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이때 이제 기미 3.1혁명이라고 독립군 쪽에서는 다 했어요. 근데 이쪽 친일 쪽에서 국회의원 들어온 사람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싸우다가 이렇게 운동을 했죠.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전쟁을 개성한다 했어. 대한민국 임성부가 아니야. 대한민국을 건립해서 세계에 선포한 그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달라졌죠, 그죠? 근데 이거를 안 가르쳐. 이거를. 그래서 그런데 재헌헌법의 뿌리는 또 어디예요? 그러면 분명히 임시정부, 대한민국 여기를 따졌으니까 따라 들어가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뿌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법통을 개정한다고 했으니까 법통이란 말은 그거를 정통으로 우리가 이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다 배우셨으니까 이걸 안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나라야. 이럴 때 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년 4월 11일 제정.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은 4월 11일이에요. 4월 13일은 수립했다고 이제 세계에 알린 날이야. 그날은 경축에.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이제 요 가운데 논란을 벌이고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뭐가 달라졌나?
존경하고 경애하는 우리 2천만 동포 국민이여, 대한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남녀노소 모든 계급 모든 종교를 가리지 않고 하나로 단결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가 달라졌죠? 가장 큰 거는 대한민국 원년 원일을 딱 못 박아놨어. 이 헌법에서 대한민국 원년 3월 1일 이랬어요. 3월 1일이 우리의 태어난 날이야. 태어난 날이고 이날이 독립 선언한 날이야. 그러니까 독립혁명절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해체시키지 않는 이상에는, 헌법을 없애지 않는 이상에는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못 바꿔요.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안 가르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앞에서는 제가 두 번 했던 대한국민이라 그랬어. 근데 여기는 동포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왜? 아직 대한이라는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헌법으로 처음 제정을 한 거고 그것을 이어받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를 따지면 이제 3월 1일이 독립혁명절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주장했더니 비웃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비웃겠어요? 예, 먹물들이 비웃어요. 특히 이 역사를 배웠다는 사람들이 뭐라냐면 국가라고 말하려면 국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세계가 아직 성립 안 되는데 어떻게 건국했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또 날 비웃었던 친구가 이름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되고 저하고 40년 지기 친구예요. 일리노이즈 박사를 받은 사람이야. 그게 내가 그랬어요. 미국은 독립혁명절이 며칠이에요? 1770년 7월 4일이에요. 그럼 1770년 7월 4일 미국이 땅이 있었나요? 국민이 있었나요? 주권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13개 주 임시 대표들이 독립선언서 들고 어디냐 도서관 앞에서 그냥 읽은 거야. 그거 우리 독립한다고. 예. 읽었더니 영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와서 잡아가고 감옥에 가지고 죽이니까 전쟁이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7년간 싸워. 7년간 싸우고 정식으로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만들고 정부를 조직한 거는 그로부터 7년, 9년 뒤에요. 워싱턴이 처음 초대 대통령 취임한 게. 그러니까 그렇게 9년 뒤에 헌법을 만들고 뭐 나라 이름 어쩌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처음에 그 외친 날,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탄생했다고 외친 날, 그날이 생일이야. 주민등록번호 여론 올린 날을 생일로 가르치는 분 있어요? 혹시?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름 지어준 날부터 너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름이나 어디 등록하는 나중 일이에요. 주권은 내가 선언하는 순간 주권이 생기는 거예요. 주권은 국민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요 하고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또 국민인 거야. 국토는 내가 서 있는 땅을 내가 확보하면 국토가 되는 거예요. 싸워서 국토 넓히는 것뿐이죠. 다시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광복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한반도를 우리는 다시 찾겠다. 다시 찾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주영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한다고는 헌법을 다시 저는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문법에 나갔다고 하면.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910년 9월 11일에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거기에 10개 조항이 지금까지 오면서 1941년에 한번 크게 바뀌었고 그것을 이어서 47년 재헌헌법으로 이어지고 그 재헌헌법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죠. 물론 중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거를 완전히 뒤바꾼 적은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이거는 못 뺐어요. 3.1운동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는 거기서도. 그래서 그 다음에 민주헌법 만들면서 또 많이 됐지만 지금 우리 헌법은 민주헌법과 독재헌법에 상당히 그걸 뭐라 했지? 혼혈아.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역사를 바로잡으면 헌법을 다시 그 임시헌법의 정신에 준해서 다시 이제 개헌해야 되는 거죠.
개항의 역사는 이제 다음이고. 자, 이러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이거를 우리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예, 그래서 우리 YMC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저는 사실은 Y맨이에요. 서울 80년도부터 서울 YMCA 초등교육자 협회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시작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때 여러 운동을 했는데 어린이 해방 운동이 참 중요하다. 이 얘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운동을 처음에 시작한 이름 누가 했냐면은 어린이들이 했어. 그때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소년들이라 했어. 소년이란 우리가 유년, 소년, 청년은 다 성별 구별 없는 말이에요. 청년 하면은 여자, 남자 다 청년이지, 그죠? 근데 이제 어린이가 소년인데 소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중에 쓰기 아닌데. 그러니까 소년은 남녀가 다 합한 거예요. 합해서 하는데 이미 19년에 외관 소년회가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무슨 활동했겠어요, 이 친구들이? 독립만세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외관 소년회가 독립만세 불렀다더라. 이렇게 기록 나가는 거예요. 1920년에 진주 소년회가 또 기록에 나와요. 다 어른들이 움츠려들고 있는데 진주 소년회가 3일 만세운동 1주년 기념 만세운동을 하려고 했대. 그래가지고 몸탕 걸려들어가. 그래서 또 기사가 났어. 이렇게 이제 있는 게 기사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진주 소년회, 그래서 이제 진주 소년회가 중요하다고 방장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신. 그래서 지금 소년회가 미리 앞에 있었어도 진주 소년회부터 시작을 해요. 진주 교육청에 가면은 이 소년회 시작한 거라고 비트가 써 있어요. 근데 진주 사람들도 가서 안 보죠, 그죠? 그런 게 있는 점인지. 그래서 21년 천도교 소년회가 결성되고 22년 5월 1일 어린이날 선포하고 소년회가 방정환을 얻다라는 거예요. 방정환의 소년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3.1 혁명에 참여했던 수많은 소년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소년들이라는 건 주로 18세 전후죠, 그죠? 3.1 혁명의 가장 주축 세력은 누구예요?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학생이 그때 시골 내려가면 다 고등학교 아이들이야. 고등학교에서 15세 전후의 아이들이에요. 15세 전후 아이들이 이 3.1 혁명에 전국화되는데 주체 세력이었어요. 그걸 경험한 이 아이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3.1 혁명은 우리 어린이들이 정치, 사회 정치의 전면에 나선 시작이라는 거죠. 전면에 나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소년을 만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종호라는 천도교 소년의 회장이 쓴 거예요. 우리를 지도하실 힘 있는 후원자 김기선 씨와 방정환을 얻은 게 우리로서는 제일 큰 힘이라는 거야. 두 사람 얻은 게. 김기전은 당시 천도교 이제 청년회 회장이었고 방정환을 얻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이종호라는 이런 소년회 회원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원해 주세요라고 불러낸 거예요. 어른들을 불러냈더니 방정환이 거기에 가장 충실하게 그 부름에 응답한 어른인 거죠. 그 부름에 응답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온몸을 다 불사르고 하시다가 10년 만에 돌아갔습니다. 10년에 다 불태웠어요. 그냥 자기 모든 거를. 그리고 이 10년의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3년에는 다 모아서 어린이날 선전을 했어요.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하는데 이때 선전지만 20만 장을 배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얘기할 거고 자세히 보실 분은 이 책을 또 보시면 돼요. 이렇게 또 깨알 책 선전을 합니다. 자, 소년회 일단 활동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소년회가 무슨 활동을 했어? 이 소년회 활동을 역사에서도 안 가르쳐요. 독립운동사 가르치면서 이걸 안 가르쳐. 10년 동안 이렇게 큰 일을 해냈는데 10년 동안 했고 60만세 운동 사건 이거 소년대에서 한 거예요. 소년회에서 한 거고 또 광주학생 이거
소년의 출신들이 다 만드는 거야 이게. 광장성 운동고 4.19 혁명 소년들이 한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지금 우리가 흐름이. 근데 5.16이 나자마자 가장 먼저 때려잡은 게 이 아이들이야. 어떻게 아이들을 좁게 만들까? 아이들을 어떻게 묶어둘까? 여기에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그때부터 어린이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날 개념 자체가. 지금은 어린이날 개념이 어디까지 줄었냐? 유치원생들도 어린이날 싫어해. 처음에는 중학교에서 중고등학교들이 어린이날 싫어하는데 이제 초등학교들도 난 어린이 아니에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줄었어. 그건 뭐예요? 어린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왜곡되고 그죠? 타락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이라는 개념이. 어린이라는 개념은 우리 어린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 어른이 되지 못한 아직 부족한 사람. 여기까지도 양반입니다. 사실은 18세까지는 어린이는 사람이 되지 못한 작은 짐승이야. 피노키오 보면은 뭐예요? 그냥 목각 인형이야. 목각 인형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 당시의 인식의 수준이었어요. 로쏘 같은 신인 혁명가도 어린이를 상당히 사람이 아닌 걸로 봤어요. 그런 사람까지도. 그런데 방정환에 와서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근데 이따가 좀 방정환 설명했자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은 방정환은 뭐냐? 어림이란 크게 자라난 어림이요. 어림이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간 어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린 사람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서 존중하기 위해서 일하는 걸 직접 말하는 거예요. 어린 분들을 높이 받들고 새롭게 보고 존중하는 의미. 어린이를 한 사람의 완전한 독립된 한목의 사람. 이건 엄청난 거예요. 독립된 한목의 사람. 한 시민. 헌법적 권리 가진 사람으로 보는 거지. 방정하는. 아까 얘기했죠? 루소나 밑으로 내려는 나는 몇몇 이 진보적인 교육학자들도 거기까지 못 나갔었어요. 20세기 초에는. 그런데 20세기 초에 이런 정신을 깨닫고 나오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요. 스웨덴의 엘렌 케어라든가 또는 이제 폴란드의 야누스 코르차크라든가 막 나타나는데 한국에서는 방정환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정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를 한 사람의 몫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 권리를 어른이 존중해줘야 된다요.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생각하고요. 존중한다는 생각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미명에 우리 어른들이 해온 건 뭐예요 지금까지? 껍질을 씌우고 억압하고 울타리를 치는 작업만 한 거죠. 그 안에 가두는 마치 양계장의 닭처럼. 그죠? 알 잘 낳는 닭을 만들기 위한 그런 능력주의 가는 거죠. 경제주의주의. 사람을 한 사람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 하나의 그냥 노동력, 재산을 다시 재화를 다시 구축할 재생산 스킬 그거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를 교육의 목적으로 삼은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죠. 우리도 지금까지 그런 거고 그런 대부분의 나라들에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그 다른 개념이 여기에 나타나요. 이분들이. 보면은 어린이날 선전했고 60만 세를 주도했어요. 이분들이 주도했고 이때 소는 100만 장을 만들었대. 이 어린이 해방 선전문을. 도대체 20만 장, 50만 장, 100만 장을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조직이 있다는 거야. 인력 조직이. 단체가 있고. 저는 80년대부터 제가 온갖 민주화, 전개조 운동이나 민주화 했지만 제가 홍보 출판국장을 맡고 있지만 제가 그때 20만 장 이상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정체. 그러니까 80년대 우리 이 운동보다 20년대 어린이 운동의 조직력이 훨씬 더 컸다는 얘기야. 가도 행진 아이들이 이 어린이날 기본은 치가 행진이에요.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거 요구한다고 일단 정치 선전하면서 거리 행진 하는 거야. 깃발 행진. 그때는 기대행진이라고 했어. 그게 22년의 첫날은 한 500명, 그 다음 22년에 한 2,000명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23년에 거의 뭐 몇십만으로 가요. 그러다가 28년에 50만이었대요. 전국에서. 아마 오늘날 전국에서 동시에 어린이들이 15세 전의 어린이들이 50만 명이 깃발 들고 나와서 행진을 하면은 상당히 놀라겠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비판하겠죠. 아이들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다고.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스스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그리고 그게 인간으로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인간으로서 주권을 갖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 조건이.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못하게 되는 거죠. 못하게. 그리고 28년에 강제로 5월 6일, 5월 6일이고요. 그 다음에 5월 5일이에요. 그래서 이 40독하고 46년에 부활하는데 이때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당정안이 부여한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부여하죠. 특히 일제 권하단들이 해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5월 5일은 일제가 만든 조선 총독부가 이 소년회를 깨기 위해서 만든 방법은 강제로 법으로도 막고 가서 구속도 시켰지만 그럴 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동 애호의 날을 만들었어. 5월 5일로. 결국 더 돈을 막 퍼부어가지고 더 큰 걸 막 하는 거야. 우린 이렇게 잘한다 이거 아이들을 해서. 그러니까 소년의 행동 멈춰라. 너들은 왜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년 애호의 날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애호라는 말하고 권리 존중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권리 존중을 해주면 애호 안 하는 건가요? 애호보다 그죠? 더 기본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권리라는 말은. 그래서 그런 권리에서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렇게 막 강제로 통합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우량화대회 막 해요. 우량화대회가 우리 80년대까지도 90년대까지도 막 했어. 우량화대회. 일제 그 식민 통치하에서 우량화대회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기들이 정치 잘한다고 그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왜곡시켰어요. 근데 그게 그냥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야.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5월 5일은 일본 어린이들의 어린이날이야. 그 남자아이들의 어린이날. 일본 여자들의 어린이날은 3월 3일이에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했고 우리는 그거를 지금까지 그냥 저는 참 슬펐어요. 그래서 바꿔내고 싶은 겁니다. 37년 이후로 소년회는 다 지하로 들어가요. 건화단에 통합되든가.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갔으니까 모르겠죠, 그죠? 근데 하나 딱 기록이 있어. 독수리 소년단. 독수리 소년단 기록이 하나 있어요. 1942년 이천 장원에서 보통학교 졸업 아이들이 11세, 준비단원은 8세부터 했대요. 정식단원은 11세부터 17세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이제 곧 독립이 되니 일본의 군수를 협조하지 마시오 라는 한 줄짜리 편지 써가지고 전국 군수한테 보내버렸어요. 근데 그 소인이 이천 소인이 찍혔잖아. 난리가 났죠. 한 달 동안 쌀쌀이 찢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잡혔는데 잡고 보니까 11살부터 17살짜리 아이들이었고 이 아이들은 몇 년 동안 자기들이 계속 일주일마다 훈련을 했대. 뭐였냐? 우리 크면은 독립군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담력 기르기 실체 훈련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자신감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 편지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17, 14명인데 6개월 동안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3명은 결국 고문 혈증을 죽어요. 근데 이게 이 아이들이 아니라 숨어서 들키지 않은 아이들은 기록이 안 남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중에 한 분이 이번에 3월 5일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분이 매구나라는 분인데,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의 활동을 보면은 77단의 비밀, 숙성나라, 남정한 정부 이런 데 지금 이게 나와 있어요. 77단의 비밀은 1926년에 그 방정환 선생님이 쓰신 동화야. 이 동화에 보면은
일본 경찰 자기 동생을 이제 찾는데 일본 경찰 도움을 안 받아. 오히려 거기 가면 막 그러니까는 이 동아의 아이들이 와서 같이 해가지고 스스로 일본 경찰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찾는 거야. 그래서 봉천까지 가서 마적단들하고 막 다투고 하는 그런 탐정 소설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탐정 소설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나 보시고는 방정환 이건 방정환 선생 작품이거든요. 그다음에 숲속나라에 보면은 이 소년의 기본 활동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 숲속나라는 누가 쓴 거죠? 네, 이원수예요. 이원수가 어디 사람이에요? 창원. 네? 창원이요. 몰라요? 마산. 네, 마산 사람이에요. 원래 태어나긴 양산 태어났는데 한 살 때 마산 와가지고 마산에서 성장하셨어요. 고향에 본 노래가 어디 배경이에요? 마산의 배경이에요. 네, 마산의 배경이고 이원수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마산에 한번 나와가지고 활동하시다가 소년회 활동을 했죠. 방정환 선생님은 소년회 했어요. 몇 살 때 소년회 조직했을까 이 사람들은? 이원수를 비롯한 4명이 중심 세력이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때 한 서너 살, 15살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15살 전후 아이들이 만든 거야. 이런 너무 그래서 이 숲속나라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린이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부모를 잃은 노바라는 아이가 동쪽 숲속으로 가. 동쪽 숲속으로 가다 보니까 어린이 마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있어.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갔더니 어린이들과 어린이 마음을 가진 어른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운영은 어린이들이 하고 있어. 그리고 꽃마을, 뭐 노래마을, 뭐 좀 과학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린이들이 자기들끼리 공부하고 일하고 하면서 경제, 자립국을 만들어가요. 친환경적. 저는 이 숲속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이 운동의 소년의 활동들의 기본이었다. 방정환 선생님의 그런 자료 같은 거 보면 이 신화소년회 이원수이 만든 게 신화소년회인데 신화소년회 때문에 방정환 선생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오신다고 초대를 해놓고 급히 만드는 거야 얘들이. 근데 오셨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그 내용들 보면 기본적으로 소년회가 할 일은 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책 읽고 어린이 잡지 읽고 그 다음에 동화 구연하고 웅변하고 토론하고 남자가 좋으냐 여자가 좋으냐 토론도 하고 그런 게 기본 활동이에요. 그리고 체육대회하고 자기들이 달밤에 체조하고 달밤 야유라는 거예요. 달밤 야유회. 그리고 어린이날 이제 준비해서 행사하고 완전히 스스로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 교육의 가장 기본이 뭐냐?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도우며 어떻게 자라요? 씩씩하고 당당하게 자라자는 거야. 용감한 어린이.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도우며 기쁨으로 커간다. 기쁨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뻐서 하하하 웃는 거? 내 모든 기를 밖으로 팍 내뿜는 거죠. 생명을 내뿜는 거야. 생명을. 그렇게 잘한다. 그게 방정환 선생님 기본적인 거고 소년의 활동의 기본이에요. 그게. 이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기에는 이제 제가 소년의 활동에 관계됐던 사람들을 쭉 호마다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다른 또 이원 선생님의 숲속나라 외에도 5월의 노래인가? 거기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신화소년회를 지도하던 동아일보 기자가 있는가?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더니 아이들이 감옥 밖에서 막 노래를 불러줘. 힘내시라고. 노래 불러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원 선생님은 결국 또 여섯 꼭 신문을 만들었겠어요. 문집이나 신문. 그래서 그 신문이나 문집 만들다가 이제 학교에서 걸리면은 또 막 탄압받죠. 탄압받고 뭐 그런 거. 그때 필화가 뭐냐면은 이원 선생님이 쓰신 그 필화가 뭐냐면은 과수원인가 거기에서 지금 과수원에서 어떤 조선 어린이가 사과를 하나 따먹었는데 그거를 일본인 농장주가 염산을 갖다가 했다. 글씨가. 또 하나는 뭐 어디 그때 막 기록 보면은 새총을 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 뭐 감옥에 이렇게 광에 가뒀다는 그런 것들을 쓰고 그래서 말이 안 돼. 이원 선생님이 나중에 독서회 사건으로 감옥 갔다 와서 결혼하기 바로 전에 부인이 누구냐면은 최순애 그 오빠 생각 쓰신 분. 오빠는 최영주라고 방조와서 같이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이때 이 어린이들이 자기들이 쓴 작품을 가지고 동인지를 만들었었어요. 동인지를 보고 서로 이제 연애편을 쓴 거죠. 그러다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하러 가기 전날 그 마산에서 잡혀요. 역에서.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고 1년 몇 개월 만에 이제 나오셔서 이제 그때 좀 약간 변절이란 변절을 하신 거죠. 다시 이제 취직을 했어. 결혼해서 이렇게 했고 그 누나가 키웠는데 누나는 마산 관기 동생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는 다시 임시직으로 취직을 했고 그 임시 취직했으면서 거기서 보내준 저 부소산 가서 온거 글을 쓰고 또 몇 개 이제 친일적인 시를 전부 다 따지면 6편 썼어요. 그분이 쓰신 수백 편 중에서 6편 고시대 쓰셨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셨죠. 그만. 그래서 역사 많은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어쨌든 안과 밖을 봐야 되고 밝은과 어둠도 봐야 되고 그분은 그것을 마음에 많은 비시로 사셨겠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역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을 봐야 될 건가? 요거는 그런 걸 이제 소설을 한 동화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서 2019년부터 어린 만세권, 금순의 행운의 편지 이런 것도 쓰고 제가 재작년인가 창원에서 독립군인 루타로 같은 야구도 그거는 소년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거 써서 제가 창원아동문학상에서 수상자를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이 어린 만세권은 밀양 소년의 이야기예요. 김원봉과 그 의열단 윤세주와 아이들. 이건 밀양은 소년단이 30개가 넘었어요. 기록에 보면 밀양 소년단 29대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 앞에 있던 얘기 아니야. 그죠? 한 대가 보통 30에서 50명이에요. 30대. 그러니까 밀양은 소년회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다 의열단이나 조선이나 독립군으로 갈 아이들은 가는 거죠. 거기서. 이게 독립군이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함부로 갔다가는 밀적으로 지켜 죽일 수 꼭 좋아. 다 자기들끼리 연통선 통해서 어려서부터 얘는 어떤 활동했다. 얘는 믿을만하다라는 이게 보증이 돼야만 만주에 가서 독립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개 일본도 막 보내잖아. 그러니까 밀정들이 많이 나는 거죠. 가장 밀정이 많고 가장 배반자가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의열단이에요. 가장 두려우니까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의열단의 밀정들을 포진시켰던 거죠. 김원봉은 김구보다 많았어요. 현상글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그 얘기예요. 그 어린이 아이들. 요거는 만주에서 소년 활동했던 애들 이야기 그냥 이분이 가서 갖다 들은 거야. 이 얘기를 어린이 듣고 와서 그걸 동화로 만들었어요. 행운의 편지. 그게 지금 해마다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고 올해는 독수리 소년단이 나올 거예요. 또. 이거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어린이들의 주체성, 어린이들의 역사에 정치 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는 밀어줘야 된다. 어른들은 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정신, 이 소년의 활동의 기본 정신이 뭐냐? 목적이 이거예요. 이건 1923년에 발표된 거예요. 자, 뭐 저 혼자 읽어.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읽어봐 한번. 네, 읽어봐 주세요. 어린이를 대례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네. 또 끝까지 읽으세요. 어린이를 대례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유산 또는 유상의 노동을 행하게 하라. 네.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가량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절을 행하게 하라.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읽으셨으니까 여기 제가 책을 좀 갖다 놨어요. 아까 이제 요 동시집 제 거하고 그다음에 요거 헌법책 다 보셨겠지만 그도 혹시 또 하나 더 가져가서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이 헌법 한 권 이거 다 있는데 몇 분 걸리냐? 50분 걸려요. 혼자 읽으면은. 근데 저는 같이 한 2시간씩 해서 읽고 이야기 나누고 읽고 이야기 나누고 해서 한 5회, 4에서 5회 정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헌법 개실 운동이에요, 제가. 네, 선생님 저 읽으셨으니까 하나 골라보세요. 마음에 드는 거. 네, 지금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부족함은 없어. 본인이 골라가게 하세요. 이건 12,000원짜리고 이거는 500원짜리고 같이는. 이게 재래 윤리적 악보로도 해당하라. 특히 여기서 재래 윤리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장유유서였어요. 장유유서를 깨야 된다는 거야. 유교적 윤리를 깨야 돼. 유교적 윤리를. 장유유서는 뭐예요? 세대간 계급이잖아. 세대 계급을 깨야 된다는 거야. 세대간 계급은. 거기에 대해서 김기자 씨가 쓴 글을 보면서 제가 참 너무 놀랐어요. 뭐 그거는 여러분이 필요하면 나중에 책을 보세요. 어떤 책을 봐야 되냐? 또 깨알 홍보. 책을 보세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저기 YMCA에 간단히 드리려고 한 거는 가져왔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하라는 겁니다. 완전한 한 사람의 몫으로 된 인격적 예우를 해야 된다는 거고, 너는 귀엽고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내 품 안에 있어야 된다고 보호한다는 거하고, 요 안에만 있어라 라고 보호한다는 거하고, 내가 가르친다만 해라 라고 강요한 거, 이게 어떻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죠? 다른 생각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20,000년에 선언한 거야. 어린이들을 완전한 인격, 한 사람의 몫으로 예우하라는 거야. 이거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아직도 확실하게. 그러면 전 세계에서는 어땠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제네바 선언도 이걸 못 따라와. 제네바 선언도 보면은 5개 조항인데 셋은 걸리고 둘은 보호야. 네. 여기서 완전한 좀 권리로 나간단 말이에요. 다만 이런 말을 난 그 시대에 했다는 건 참 대단하다. 이건 우리 21세기 지금 왜 과제라고 이제 우리의 과제로 우리 민주사회에서 자유민주국가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악보다 해방시키자.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지 않아. 이거 지금 우리가 많이 생각해요. 제가 베포시다 공화국에 스페인을 거기 갔을 때 가장 기본이 그 사람들은 공부를 1시간 하나, 도마교회가 밭에 가서 1시간 일하나 똑같이 돈을 지급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공부를 다 이게 똑같은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했을까요? 형식적으로 보는 거는 14세 이하 그들에 따라서 이 지구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사라졌어요. 형식적인 거는. 그 근저는 누가 있어요? 이걸 없앤 거예요. 뿌리에는 전태일 여사가 있어요. 전태일 여사의 분신. 그죠? 이게 완전히 이제 어린 노동자에 대한 생각을 바꿔요. 전태일은 노동운동자가 처음이 아니죠. 전태일은 처음에 시작한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을 했거나 또는 4학년, 5학년 마치고 온 애들이 있어. 되게 그 보조들은 되게 15세 미만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너무나 착취받고 너무나 하루에 14시간 심지어 18시간씩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게 너무 불쌍해서 자기도 서울 그 동대문에서 도봉 쌍문동까지 걸어다니는 그 버스비 아껴가지고 애들 풀빵 사주는 데 시작한 거야. 풀빵 사주는 것부터. 이 전태일이 아이들한테 그 풀빵 안 사주기 시작했으면 전태일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마음.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권정생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태일은 작은 예수다. 이 아이들하고 그 여공들하고 자기하고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동일시해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아 이게 내 힘 갖고는 안 돼.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좀 재단사가 되면은 거기서 그때 전태를 보던 재단사가 이제 그 공장 안에 최고였어. 그러니까 재단사가 좀 도와줄 수 있겠지 해가지고 그 가난한 속에서도 그때 이제 재단사 공부 다, 왜냐면 전태일은 제1급 이 재봉사예요. 1급 재봉사인데 그거를 포기하고 재단사 보조재단사가 되면은 월급이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보조재단사가 돼서 재단사가 됐어. 근데 재단사가 되는데 그날 자기가 이렇게 어떤 미싱사 한 명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쫓겨나요. 폐병이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난 내쫓아버렸어. 그게 또 굉장히 가슴 아팠던 거야. 재단사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사가 돼보니까 재단사는 누구의 꼭두각시? 이 사장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벗어나는 순간 전태일은 쫓겨나요. 그래서 전전하는가. 그 다음 쫓겨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평화사에서는 전태일은 쓰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태일은 평화사에서 일 못하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게 근로기준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법을 근로감독관이 쓰니까 저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걸 알려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걸 또 열심히 해서 자료 좀 만들어서 갖다 알린 거예요. 알렸는데 결국 무슨 꼴 당해요? 오히려 배반당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탄압당하는 거죠. 그래서 겨우 근로기준법부터 하라고 주장 한번 한 게 결국 경찰에서 탄압받고 못하게 되니까 아예 근로기준법을 태우기로 한 날 친구들하고 자기 몸을 같이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노동운동은 완전한 변화가 오는 거죠. 특히 이 아이들에 대한 모든 유상 노동은 이때부터 폐지되기 시작해요. 폐지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어린이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상징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분은 방정환과 전태일이다. 라고 해서 저는 방정환과 전태일은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어린이 해방열사다. 라고 이제 너무 과격하게 붙였네요.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 아이들은 노동을 폐하게 됐나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노동은 더 교묘하게, 그죠? 더 올바르고 있어요. 무엇으로? 학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 공부와 놀이와 일과 세 개의 차이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호도 선생님 하신 말씀, 우리 이호도 선생님 아시나요 혹시? 네, 우리가 현대 교육사를 완전히 바꿔내신 분이고, 이호도 선생님은 가장 좋은 건 일과 놀이와 노동이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어요. 인간의 삶은. 사실 한 번만 생각하면 다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직장에서 나중에 커서 직장인을 할 때 그게 내가 하는 일이 놀이 같고 그렇게 즐겁고 나한테 맞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걸 통해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일과 놀이와 구별되는 노동이 되는 순간 이제 소외가 오는 거죠. 뭐 거창에 가면 A+면 이제 소외로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면 이호독식으로 말하면 간단한 거예요. 노동이라는 거는 그 일을 해서 어떤 걸 생산했을 때 재화적 가치가 잉여 가치가 발생하는 거야. 막스식이랑 잉여 가치야. 그거는 잉여 잉여 가치가 나와서 그거를 내가 갖게 되면은 노동이야. 그거는. 놀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거기다 온 땀을 다 바치고 다 해도 하고 났는데 잉여 가치는 없어. 재화는 다시 발생 안 하는 거. 여러분이 신나게 놀았는데 거기 누가 돈 줘요? 아니잖아. 돈 버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거와 요새 유사하게 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술 활동들이겠죠, 그죠? 예술 활동. 근데 공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의 공부는 어떤 게 됐어요? 완전히 능력주의 속에서 지금 하는 공부는 내가 즐겁게 뭔가 배우고 내 기쁨을 배우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취직하게 해서 그것도 정직원이 돼야 돼서 좀 더 남보다 많은 돈을 벌어야 돼서 여기에 모든 걸 맞추고 거꾸로 교육을 지금 체제를 짜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노동이죠. 예. 무상중에 내 돈 나가면서 지금 노동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에 들고 올 때 이거는 이 경제적 압박. 근데 사실 이제 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 분배, 부의 분배를 지금 아이들은 소외되고 있는 거죠. 부의 분배를. 특히 문화예술 쪽에서는 더 심해요. 문화예술 쪽에서는 어린 영화 만들면은 매덕 수준에서 어린이 영화 만들면은 얼마 안 줘요. 어린 연금 만들 때는 또 뭐 1억여 쯤에서 어린이 연금 만들 때는 2, 3천. 요즘은 이제 많이 좀 개선은 됐지만 어린이에 대한 게 그래요 지금. 사실 어린이를 위한 걸 한다면 더 들어가요 돈이. 더 잘해야 되고 더 고급예술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가정과 사회적 시설이 되겠구나. 우리 학교는 지금 과연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학교인가? 우리 집인가? 생각했을 때 참 가슴 아프죠? 왜? 고요히라는 말은 방장원 선생님이 쓰신 말이에요. 이걸 조용히로 해석하면 안 돼요. 조용히하고 고요히는 전혀 다른 개념의 말이 돼요. 근데 우리 학교는 지금 조용히 잠자는 학교는 될지언정 고요히 배우는 학교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두 번. 그래서 방장원 선생님의 이 생각이에요. 거룩한 5월 초하루 기울어진 조선의 새싹이 돋기 시작한 날이 이날이요. 성명, 즉 이름도 없던 이름이 부여되잖아, 그죠? 네, 이름이 부여된 이름이 없어. 이름도 없던 아이들이라는 거야. 이 아이들. 이건 이제 사실 중의적인 의미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이 5월 1일이 초하루가 5월 5일이 아니에요. 5월 초하루가 눌려는 사람 발밑에 또 한 겹 눌려 이중 억압에 시달려온 조선의 어린 민중들이여 다 같이 나와 이 날을 기념합시다. 손목 잡고 뻗어나갑시다. 우리 생명은 뻗어나가는 데 있습니다. 조선의 희망은 우리의 커가는 데 있을 뿐입니다. 이건 어린이집에 쓰는 거고요. 이게 똑같은 날 또 신문에 기사가 나갔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는 기본으로 읽다면 좀 같은 얘기들이에요. 같은 얘기. 힘없고 다 지금 짓밟힌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또 짓밟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누르고 있고 억압하고 있고 감싸고 있는 이걸 깨자는 거야. 그래서 깨서 깨끗하게 하자. 샘물같이 깨끗하게 하자. 새잎같이 새잎처럼 씩씩하게 하자. 그죠? 네. 힘있게 살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저는 이건 참 명문장이라고 봐요. 우리들의 방향을. 근데 이런 게 지금 우리 어린이날에서 살아났단 말이야. 어린이날에서 아무 데서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이런 학교는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건국 과정도 안 가르치고 있지. 헌법도 안 가르치고 있지. 이런 정신도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직무유기죠. 대한민국 교육은. 그러면서 어른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요? 이제 읽어주시는 분은 가져갈 권리를 드립니다. 네, 맨 뒤에 분.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주시오. 어린이를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산보나 원족 같은 것을 가끔 시켜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서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가져가세요. 이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습니까? 버려야 될 게 있죠.
내려다보지 말려요, 아이들은. 쳐다 올려다봐 주세요. 어린이들 내려다보게 되면은 자꾸 그죠? 올가매게 되죠. 올려다보게 되면 존중하게 되잖아. 또 받들어주잖아. 아이들은 받들어주잖아. 아이들이 자기의 존중감을 느끼게 되죠. 어린 시절에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간다는 것은 자기 자아 정체성 확립에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가 한번 자유로웠어야지 남의 자유를 알 수 있는 거고, 내가 존중받아 봐야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학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존중할 수 없어요. 배운 대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아이들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세계 어느 나라 문건에도 어린이 관련 문건지가 봐도 이런 문건 없어요. 어린이를 올려다보라는 문건, 존중하라는, 가까이 와서 자주 이야기해 주시오. 자주. 이거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아빠 부재 살이라고 하잖아요. 뭐 엄마는 모르겠어. 엄마는 아직 조사를 안 해가지고. 엄마도 비슷한데 엄마 부재 이렇게 하니까 6분이라나 그래요. 그 어느 저기 월급 시간인가 거기서 하는 통계 보니까 6분 이야기하시는 시간, 놀아주는 시간이 6분. 여러분들은 몇 분 놀아주세요? 근데 저는 놀아주라는 말을 하지 말자래요. 우리 아이들하고 놀아주지 말자. 그냥 놀자. 나도 즐거워 놀아야지. 나는 괴롭고 힘든데 아이들 억지로 놀아주는 건 놀이가 아니야. 벌써 그 순간 그건 놀이가 될 수가 없어. 놀이라는 것은 스스로 기뻐서 함께 할 그런 놀이인 거예요. 이제 양보다도 사실 저는 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질이 중요하지만 질만큼 기본 양은 확보해야 돼. 그죠? 부모들 기본 양은 확보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린이들이 이미 20년 넘게 OECD 국가 중에서 왜 최고 행복한 아이가 아니라 최고 불행한 데 자꾸 들어가느냐. 최하위야 지금. 키 끝에야 밑에서 2, 3위. 그게 지금 계속되고 있어. 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벌써 20년째 자살률이 18세 미만 자살률이 OECD 국가 최고냔 말이야. 1등이야. 나 그런 걸 1등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계속 1등하고 있어.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낀대. 방글라데시 애들은 하자. 그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애들보다. 이게 행복감이라는 건 내가 느낌이 중요하잖아. 마음으로 느끼는 거. 주변에서 넌 이러니까 행복해라고 100번 말해봐야 내가 불행하다는 느낌은 그건 다 불행의 요소가 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으로 태어난 걸 기쁘게 알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그죠? 내가 지금의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한 거를 내가 참 잘 선택했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누구로부터? 여러분 자녀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를 선택하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택받은 거. 요즘 저출산 문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걸 선택하지 않아. 점점. 너무 이거는 이제 그죠? 이제 약간 좀 상징적인 얘기고 하여간 슬픈 얘기죠. 우리는 아이들이 나를 선택한 걸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자. 아이들이 내가 태어나고 이 부모 밑에 비록 사는 것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이야기해야 되고 늘 부드럽게 해주세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방장한테도 그래요. 김 기자님 나보다 훨씬 낫대. 김 기자님이. 김 기자 형은 가정에서도 높임말을 쓴대요. 근데 자기는 가정에서는 애들하고 높임말을 못 쓰겠대. 밖에 나와서 쓴대 자기는. 방장이 그렇게 썼어요. 사실 이거는 높임말을 쓰냐 안 쓰냐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말을, 그죠? 위압적인 말을 하냐 하지 않냐 중요한 거예요. 너무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서 말을 낮추자 그랬어요. 그냥 서로 어른과 아이들이 그냥 말을 똑같이 하자. 그러니까 말의 평등화, 말이 서로 평등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부드럽게 해요. 부드럽게도 아니야. 부드럽게. 방정환 선생님 참 이런 말을 1920년대 골라 썼다는 게 놀라워요.
이건 당시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네, 그때.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도 잠자는 것,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잠자는 것 빼앗고 노래 시간 빼앗는 거는 이 시대의 어른들이 저는 가장 큰 죄라고 봐요. 아이들의 잠자는 시간과 걷기, 산보, 걷는 것. 소년의 활동 중에 하나가 걷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 그런 활동을 했어요. 책만 하더라도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다 알려주세요, 제발. 근데 우리 성부터 내고 다 알려려고 하잖아요, 그죠? 성부터 내고 먼저 자세히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화를 내도 돼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다 이해하고 안 상태에서 좀 목소리가 높아지고 화를 내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그 유약함을 안 느껴. 근데 먼저 화부터 내고 큰 소리 야단치고 나서 다 일러주면은 이거는 자기 변명이라는 느껴. 자기 변명이라고. 서로 모여서 즐겁게 놀 만한 거. 이거는 상당히 종교적인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왜? 당장하는 천도교인이에요. 천도교의 기본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하느님을 모시고 산다야. 시천조 하느님을 모시고 사니까 아이들도 똑같이 하느님을 가슴에 품고 있는 분이야. 그런데 그 하느님 중에서도 가장 하느님과 가까이 다가 있는 사람은, 그 선인 사람은 늙은이나 젊은이가 아니라 어린이라는 거야. 오직 어린이. 그리고 젊은이나 늙은이들, 특히 늙은이들은 이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숲속나라에 있는 것처럼 어린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마음을 잃지 않아.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참 지금도 우리가 계속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돈눈에 맞아. 어린 동무들에게 그린 글이 또 있어요. 자, 이제 누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간단히 하신 분이 계실까요? 네, 읽어주세요. 어린 동무들에게 돈눈에와 지느레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길가에서 때를 지어 놀거나 유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꽃이나 풀은 꺾지 말고 물을 사용하기로 합시다.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용하기로 합시다. 왜? 어른들이 자리를 양보로 보니 사용하고 씩씩함이 서서하다. 둥글고 가늘고 가늘고 가지기로 합시다. 이것도 뭐 좋으신 태도들이에요. 무력에 관계없이. 이게 보면 어때요? 돈눈에와 진눈에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우주의 흐름을 느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제가 같이 하면서 우리 반 애들하고 1년에 꼭 몇 번씩 하는 거는 학교에서 자기야. 교실에 책상 다 밀어버리고 자는 거야, 거기서. 그 뭐예요? 밤에 놀고 운동장에서, 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뜨는 해 보기, 지는 해 보기, 별 보기. 그리고 체육 시간에 이제 가끔 하는 게 하늘 보기예요. 그건 뭐냐면은 체육 시간 나가가지고 막 하면 힘들잖아요. 힘들고 그러면은 야, 이제 운동장에 특히 산할 때 좋죠. 다 누워 그냥. 지금부터 하늘 10분간 보기, 나머지는 하늘 5분간 보기. 그렇게 보는 거예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을 보는 느낌이. 저도 같이 눕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보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자세히 봐요. 자세히 보면 뭔가 있어. 그래도 안 보여요. 그러면 상상을 해. 상상을 만들어 하는 거죠. 자연의 이 흐름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 우주의 흐름을 느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의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 동산에 올라가서 체조하고 노래 부르기. 또는 달밤에 야음이야 노래하고 달밤에 놀기, 체조하기. 달밤에 체조하기도 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존대하기,
어린이들께서 그걸 전달하는 거죠. 어른이 아이들을 높이는 존중하는 이유는 아이들도 어른을 높이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교실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높이고 존중하고 방정환이나 이호도 선생님의 교육 사상에 공통점이 있어. 교사는 어린이들을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의 첫걸음은 어린이한테 배우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한테 배울 수 있는 교사만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자, 교사를 뭘로 바꿔볼까요? 부모로 바꿔보세요. 부모는 아이들을 가르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배우고 어떻게 배우느냐, 뭘 보고 배우느냐, 뭘 배우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 이호도 선생님의 방법, 방정환 선생님의 방법은 뭐라냐면 가까이서 자세히 보라 그랬어요. 어린이들을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야. 이호도 선생님은 그렇게 배운다 그랬고 방정환 선생님은 그래야 어린이가 갖고 온 한없는 복을 나눠갈 수 있대. 어린이는 우리한테 복을 나눠주는 분이래. 그러니까 그 복을 나눠 가지려면은 가까이서 자세히 보라는 거야. 큰 그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 여러분 자녀를 가까이서 자세히 조용히 바라보라는 거죠. 뭐 이건 이제 어린이들 하는 거고. 그랬더니 이거 했더니 이거 싫어하는 분 있어. 한 분은 이건 없었으면 좋겠대. 화가예요. 그림자 화가인데 자기는 어릴 때 담벼락에 그림 그리는 것도 쌌겠대요. 맞지. 그거는 그렇게. 그리고 떼지어 노는 것,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건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제 환경 문제인데, 우리 1년에 한 번이라도 5월 1일은 각각의 도시들의 중심지를 다 차를 막 없애버리고 어린이들이 나와서 떼지어 놀 수 있는 날을 만들어보자. 떼지어 놀고 춤추고 어린이와 어린이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날을 만들어주자. 이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다짐. 이거는 뭐냐면 어른들의 실행다짐이에요. 당시 소년운동하던 사람들, 어린운동하던 사람들의 실행다짐. 자, 이제 누가 읽으실까요? 실행다짐.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몇 가지를 실행합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어린이를 결코 윽박 지르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 가며 기르십시오.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어린이들에게 잡지를 자주 읽히십시오. 어린이에게는 되도록 다달이 나는 소년 잡지를 읽히십시오. 그래야 생각이 넓고 커짐은 물론이요, 또한 부드럽고 고상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나 과자를 사주지 말고 반드시 잡지를 사주도록 하십시오. 희망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다 각각 어린이를 잘 키웁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어른들의 다짐이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하는 다짐이죠. 여기서도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더 새로운 사람이죠? 아까 그 신문사 그거 보면은 어린이는 10년, 20년, 30년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어린이는 10년, 20년, 30년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른은 어린이보다 10년, 20년, 30년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어린이보다 10년, 20년, 30년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사회에서 윽박지지 마십시오. 자세사세 타일러주세요. 즐겁게 칭찬하시오. 이런 기본적으로 진보주의 교육학에서는 가장 기본이죠. 몸을 자주 주의해 보십시오. 20년대 이제 법으로 겨우 우리 지금 제정되는 거죠. 2010년에 와서
어린이 몸을 보고 만약 학대의 흔적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교사는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이런 어린이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돼. 이거를 의무적으로. 그전에는 의무 신고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고하면은 부모로부터 왜 신고했냐고 항의받았죠. 그러나 이제는 다 신고를 해야 돼요. 몸을 자주 주의해보고 어린이 몸을 자주 주의해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에요. 잡지를 자주 읽으십시오. 방정환 선생님은 저보다 더 깨알 홍보를 하고 있어. 여기서 잡지란 무슨 잡지일까요? 어린이라는 잡지예요. 어린이라는 잡지가 처음 그 전에 어린이 잡지가 나오기 전에 최남선의 소년이라는 거 만들었었어요. 안청호 선생님 지도를 받아서 또 그 전에 소년 한반도가 있었는데 소년 한반도라 소년들은 보면 되게 한 18세 전후의 젊은이들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방정환이 만든 1923년에 3월 1일자로 만든다 그랬어. 방정환은. 그런데 일제가 계속 탄압하는 바람에 검열하는 바람에 이제 날짜만 3월 1일자 하고 나오기는 3월 말에 나와요. 어린이집가. 이 어린이집을 다달이 만든 거예요. 왜? 소년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왜? 아이들한테 새로운 지식을 주기 위해서. 왜? 아이들한테 민족 해방과 인간 해방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 그걸 읽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읽으라는 거야. 돈도 가능한 한 싸게 했어, 그때. 전부 그 잡지 만드는 것 자체가 뭐 식전이 되면 한 5전 정도를 했어요. 잡지 값을. 그럼 나머지는 누가 내느냐? 어른들이 내는 거야. 어른들이 돈을 모으고 또 천도교 쪽에서 돈을 대주고 개벽지에서. 그래서 보면 1년 동안에 어떤 때는 4,000원이 막 적자래요. 그 당시 4,000원이면 송아지 한 마리 5원 할 때예요. 그렇게 적자 나는데 이 사람들이 한 거야. 그래서 이 어린이집은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손해가 나요. 근데 이게 1925년 6년에 되면은 10만 부가 나갔답니다. 한 달에 10만 부의 책이 나가서 동시에 전국에서 10만 명의 아이들이 그 책을 한 달 동안 읽어. 자기들끼리 읽어주고 그거 갖고 토론하고 그러면은 엄청난 교재죠 이거는. 그렇죠? 당시 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학교 교육은 기본으로 학교 교육은 식민지 노예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정환은 그거를 그 해독을 좀 벗어나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식민지 노예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소년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들이 배우고 서로 도우면서 새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잡지 만든 거고 그 어린이 잡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잘 팔리게 되니까 그때 뭐 새소년, 뭐 별나라 해서 어린이 잡지가 20-30종 나와요.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다. 그 사이에. 그건 참 대단한 거야. 유지가 되고 그 기간이 10년이야. 딱 40년. 23년부터 한 30년까지. 그 사이에요. 근데 그때 그 어린이들이 그런 물결, 그런 걸 받은 어린이들이 그 후에 커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독립운동은 많은 이분들한테 빚을 져요. 그 아이들 다. 그러니까 30년대 이후에 독립군에 간 아이들은 거의 소년회와 연관이 있다고 보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구조니까. 그리고 어린애가 그래서 이제 자주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홍보하면은 제가 2005년에 이호도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이호도 선생님이 하셨던 꿈 중에 하나가 이런 어린이와 같은 잡지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근데 사실 요즘은 잡지 시대가 아니잖아. 그리고 학교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는 사회고 그리고 단연본이 중심인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개똥이네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개똥이네 놀이터가 지금 그동안 만 부는 나가요. 꾸준히 불고 그래서 하자 놀자 웃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다른 잡지들은 다 이렇게 문을 닫거나 아니면 뭐 카톨릭이나 기독교 같은 데서 이렇게 돈을 대줘서 아니면 농협에서 돈 대서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무료 배포하는 걸 왜 실제로 돈 받고 팔면서 같이 있는 거는 이런 거 개똥의 놀이터 같은 잡지가 이제 지금 있죠. 근데 이제 과자 돈이라고 과자 사주지 말고 이건 특히 아이들한테 잡지를 하는 건 뭐예요? 정신적인 영양가만 만들어주는 거죠. 아이들이 싫어하겠죠, 그죠? 싫어하겠죠.
그래도 일단 잠시부터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돈 주고 과자 주면 되잖아. 그거는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하자는 거죠. 그럼 방정환 설명 아이들한테 뭐 돈도 안 주고 과자 안 줘서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잡지 이걸 중요하게 잡지라는 거는 단위 잡지가 새로운 지식을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자는 거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한 거죠. 어린이 참미는 방정환 선생님이 쓰신 어린이 참미 이 글이 있어요. 신여성 여성 운동에도 관심이 있어갖고 신여성이라는 거를 창간을 도와줘요. 주도 이거 편집해주고. 근데 여기에 이제 쓰인 글인데 이 신여성 글 때문에 방정환 선생님이 요즘 많이 욕을 먹죠. 네, 신여성 요즘 여성주의라는 그 블로그에서 방정환을 공격하는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방정환이 남자아이들만 방정하는 남자아이들만 위했고 남자애가 왜냐면 소년운동이니까 여자아이들한테는 관심이 없었다 라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건 잘못된 거죠. 소년이라는 말 자체는 그렇고 방정환은 소녀라는 말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 사회에서 여자 어린이가 나오기 힘드니까 여자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소녀라는 말을 더 썼어요. 방정환은.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보면은 여자 어린이들이 보내잖아요. 사진 맨 먼저 올려주고 그냥 여자 어린이들도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해도 기본 숫자는 적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자 어린이랑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고, 그건 뭐 그냥 우스개를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방정환은 아들만 교육시키고 딸은 교육 안 시켰대요. 딸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방정환이 돌아가셨다가 31년 우리 나이로 33이에요. 그때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딸 셋은 학교에 갈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학교를 보내? 학교 당연히 못 보냈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비판 자체가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을 조사 안 하고 너무 자기 그냥 눈만 본 거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따님들한테 학교 안 다녔으니까 자기네 다 동덕여고 나왔대요. 1930년대에 동덕여고 나왔으면은 여고 그죠? 학습잖아요. 그러니까 동덕여고를 나온 게 어떻게 나오시냐면은 동덕여고가 송대이가 세운 학교야, 돈을 내서. 그러니까 방정환이 죽고 나서는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가난해서 그 벽제 화장터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찾아올 돈이 없어, 가족이. 그래서 그냥 5년 동안 거기다 뒀었어요. 뒀는데 이제 그 최영주, 아까 최순애 오빠가 동무들하고 같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찾아다가 마무리할 때 맨 꼭대기 그 고수 치는다. 그 땅이 이제 거기서 싹 나오지. 근데 해고 나니까 또 마음에 걸려. 뭐가 걸려? 여길 누가 도대체 오지? 그래서 최영주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부모님 몰래 거기 갔어. 이 아버지도 화성에서 수원에서 굉장히 거부인데 그 선탄에 안 모시고 글로 와. 그 아버지가 방정환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 운동을 했고 화성 소년회를 지원했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2살짜리가 죽으니까 그걸 또 자기 부모님 옆에다 또 묻어. 그리고 유언을 남겨.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묻어라고. 그래갖고 지금 거기에는 방정환의 묘소가 있으면 왼쪽에 최영주 부모님 묘, 그 다음에 최영주 부부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방정환이 외롭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역사인데, 또 하나 공격이 신여성의 방정환 선생님이 쓴 게 이제 그 여성주의에서 비판하는 게 여성 해방주의가 아닌데 여성 해방주의를 한다고. 여성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했다고. 그게 뭐냐면 거기에 나왔던 어떤 그 여자 문학가가 있는데 그 문학가가 이제 좀 자유연애를 했어. 그때부터 자유연애파가 있었어요. 자유연애를 하고 근데 그거를 비판하는 글을 3번 썼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비판했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히 왜냐면 방정환은 여성 해방주의자가 아니에요. 다만 방정환 글에는 가정에서 남편과 부부, 이 부부가 평등해야 된다 그랬어.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어머니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지 지금의 사회적 페미니즘 관점에서 여성운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의 관점에서 비판하면 좀 문제가 있죠. 그럼 어쨌든 그런 거고 방정환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부드럽고 아까처럼 그죠? 그렇게 해주길 바란 거예요. 그럼 근데 그런 글들 담긴 게 어린이 참여에 보면은 어린이의 그런 생각들 이런 게 담겨 있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어린이 참여는 긴 글인데 제가 줄여가지고 그림처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보고 시간이 안 되면은 안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는 지금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다시 우리가 되살리고 부활시켜야 된다. 이제 100주년을 했으니까 앞으로 100년을 더 생각해서 이걸 우리 많이 알아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거는 전태일 열사와 그 어린 보조들이에요. 이거는 1923년에 어린이들이 깃발을 들고 우리는 조선의 새싹, 어린이 해라 이런 말들 깃발들 행진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본 선언문 그거를 20만 장을 만들어서 집집이 돌리는 거죠. 길거리 종로거리를 행진하면서. 그리고 24년, 5년에는 전국에서 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25년에 30만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28년에 50만 추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새천년 어린이 설때 5월 1일에 저희 3개 단체가 행진합니다. 한번 행진했고 기대 행진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5월 1일 날 100주년으로 약 한 20, 30개 단체하고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종로하고 인사동 행진을 했고요. 어린이 문화연대 강정 가가지고 뭐 애들은 신나더라고요. 걸으니까 다 주변에서 막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막 북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가니까 재밌었다고. 그래서 어린이날 100주년이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올해 한 거예요. 서울에서 4월 9일날 전야제 했고 이건 단체들 한 300명 모여서 우리 어린이 운동 좀 이렇게 하자 앞으로 이런 다짐하는 날 했고 5월 1일날 해방선언 재현 행사를 했어요. 아까 그 봤던 깃발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좀 전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특히 마산에서 했으면 좋겠다. 마산에서 이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5월 1일날 그러니까 5월 5일 하루잖아요. 저는 5월 1일 해야 된다고. 다시 5월 1일 날짜를 우리 다시 찾아야 돼. 그리고 5월 1일 정치를 다시 살려야 돼. 그때도 노동자들은 주로 이제 오전에 하고 오후에 어린이날 행진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바꿔서 올해는 오전에 우리가 하고 오후에 민노총 행사를 했어요. 종로 쪽에서. 그래서 오전에 했던 사람들이 노총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는 거죠. 오전에 우리는 이제 일찍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해마다 5월 1일 오전에는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이 사회에 요구하는 거 요구하게 하고 그걸 어른들이 듣고 반성하고 다시 어떻게 하자라는 실행 다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어린이가 한 사람의 몫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권리를 올바로 실현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월 2일, 2월 4일부터는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이때 우리 이 기간 동안에 받은 포럼이 있었고 강연이 있었고 어른들 대상으로 전국에서 한 4, 50개 정도 했어요. 그리고 5월 5일은 좀 벗어나서 아이들이 돈과 관계없이 놀 수 있는 데 만들자. 이 나라 어른이나 아이들이 돈과 관계없이 편하게 놀고 춤추고 예술을 즐기는 날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날 했던 거는 인증과 평화누리에서 약 120명의 오케스트라 3개 오케스트라가 모여가지고 같이 동요 100년새 동요를 오케스트라 편곡을 해서 거기서 2시간 동안 연주를 했어요. 와 저는 거기서 한 이유는 아시겠죠, 그죠? 남북 어린이의 평화. 남북 어린이가 모두 평화롭게 사는 세상. 나가서 동북아 어린이, 전 세계 어린이가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해서 거기서 했는데 저 정말 가서 이날 거기 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온 거예요, 다들. 근데 이거 행사인 점인지 모르고 왔죠. 왔는데 오케스트라가 120명 이렇게 공연하니까요. 그 평화누리 여기 언덕 굉장히 넓거든요. 그 언덕 너머까지 그냥 들리는데 하늘은 파랗고 하얀 새털구름은 굴러가고 바람은 불고 바람개는 돌고 땅은 푸른 잔디가 깔려있고 거기서 아이들과
부모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 3세가 같이 모여서 그 노래를 앉아 듣고 아이들이 그 노래에 맞춰 춤추고 하는데 저는 너무 그날 행복했어요 진짜. 그렇다고 뭐 거기서 막 그 시끄러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리고 그 2시간 했는데 이거 해마다야겠다. 돈이 좀 많이 들어 그렇지만 이거 하는데 1억 2천 들었어요. 왜냐면 다 이제 출연해서 와야 되고 편곡 값도 줘야 되고 편곡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돈이 안 들고. 이렇게 부담 없이 즐겁게 같이 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냥 쉬기도 하고 편히 쉬기도 하고 이런 어린에서 내년 5월 1일부터 어린이날 주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런 세상을 별장감 좀 만들어가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YMCA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23년 만들 때 22대 가장 중요한 단체들이 천도교 소년회, YMCA 중에서 기독교 소년회, 이상재 선생님 그때 이제 좀 그 다음에 한영훈 선생님 불교 소년회. 한영훈 선생님은 방정환에 거의 직계 식생과 마찬가지예요. 한영훈을 통해서 이렇게 방정환이 또 등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년회들이 사실은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3년에 더 많은 지역 소년회가 해서 50개 단체가 이제 모였던 거죠. 저는 이런 걸 마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내년에 우리 이원수 문학감독도 제가 2번 꼭 와서 제 강의 들으라고 막 강요했어. 좀 이 역사를 알고, 왜냐면 이원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방정환의 제자들로 따지면은 윤구경의 윤석영 선생님의 한쪽이라고 하면은 윤석순 선생님이 이원수 선생님이 또 한쪽이에요. 그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윤동준이, 정지용이니, 이태준이니, 현덕이니, 뭐 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있고 지금 아동문학을 하는 대부분은 다 어린이집을 통해서 등단한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이원수와 같은 세계